프로와 머슴으로 잡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막판 유세 총력전인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유능하다. 역시 대통령은 프로가 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 초년생인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윤석열 후보는 머슴인데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머슴을 강조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거대 양당의 심판, 그래서 소신 투표를 강조했습니다. 차례로 어제 주로 나왔던 메시지들인데 마지막에 후보들이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은 연습이 아닙니다. 실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보 아마추어가 아니라 검증된 실력 있는 프로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머슴은 오로지 주인만 위해서 일해야지 이 부정부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머슴이 머리가 좀 나쁘고 뭘 잘 몰라도 자나깨나 주인 잘 모실 생각만 하면 잘 모실 수 있습니다. 이 되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쳐야죠. 비주류가 주류되고 변방이 중심되는 것이 역사의 진보고 민주주의 발전이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드는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 사회의 비주류 시민들을 일관되게 대변해왔던 저 심상정에게 확실하게 한 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새 후보의 최근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각자 한 번씩 들었는데 일단 그 전에 제가 이제 새 후보의 메시지가 나갈 때 살짝 여쭤봤습니다. 우리 정치 프로 두 분에게 물어봤는데 객관적으로 내일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누가 되든 2, 3% 이내에 접전인 것만은 분명하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접전요. 2, 3%포인트의 접전. 예,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윤석열 후보가 좀 박빙 우세였어요. 이제 그런 우세가 뒤집힐 만한 예. 그런 결정적인 흐름은 보이지 않는데 문제는 그걸 굳히기 위해서 후보 단일화를 선택을 했는데 예. 후보 단일화는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 효과보다 역풍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이 안심을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저는, 하세요, 의지 말고. 저는 사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엑스파일을 처음 공개한 장 교수님은 조금 난처해지는 거 아니에요? 난처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이게 물밑 작업을 다 뭐 하셨습니까? 다 작업을 했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5% 이상 차이로 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종 우리가 좀 사적으로 듣는 여론조사를 보면 좀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사적으로 또한- 듣는 여론조사는 사설기관인가요? 여의도 연구원이나 뭐 이런 그렇죠. 기관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 들어보면 좀 안정적으로 5% 이상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 예. 물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도상 이거 윤석열 후보가 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정권 교체 여론이 우리가 마지막 3월 3일 나온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10% 이상 높아요. 평균적으로. 그런 구도화에서 야권이 단일화됐단 말이에요. 1대1 구도예요. 예.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진다라고 박빙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박원석 단장님의 저런 얘기는 본인의 희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 그 구도는 맞아요. 정권 교체 여론이 시종일관 흔들림 없는 지표였습니다. 예. 근데 한 번도 윤석열 후보가 그 정권 교체 그 응답 비율만큼 지지율이 근접한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도는 바꿔야 된다는 구도가 맞는데 인물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현격하게 미치지 못한다. 예. 이게 사실은 중간층들을 망설이게 만들고 중간층들이 마지막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예. 지금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후에 유세를 보면 이기고 있는 사람의 유세 내용이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가. 시종일관 네거티브거든요. 사실은 이기고 있는 후보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통합력을 보이고 본인이 그려나갈 국정 운영에 그런 밑그림을 좀 보이고 이렇게 좀 포용적이어야 되는데 뭐 이제는 뭐 내가 되면 탄핵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게 과연 앞서고 있는 후보의 메시지인가? 만약 정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앞서고 있다면 저 메시지들로 인해서 표를 까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통상 이제 이기고 있는 사람들은 좀 품는
이런 포용력, 모습들을 보였죠. 정치력 그런 것들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방송마다 나와서 예. 뭐 8%를 이긴다, 10%를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정도 이기면은요 엄살을 부려요. 지금 거의 박빙이다. 예. 이대로 가다가는 엎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후보의 메시지도 그렇고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과도하게 오만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정치 기자들한테는 아는 정치인들한테 다 문자 메시지가 물론 이제 거의 복사되는 문자 메시지가 오는데 서른 의원이 보낸 전화보내부에는 모든 사람에게 갔을 것 같아요. 저도 받았습니다. 예. 예, 보낸 문자 보면 지금 제 폰에 이렇게 있는데 내 한 표가 승부를 가릴 것이다. 박빙 안심할 수 없다. 지지층 결집이고요. 김정재 포항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도 큰일 났습니다. 박빙입니다. 윤석열 후보 투표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들은 정보로 그 각 당이 이 공표 금지 기간에 비공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5개가 돌았는데 2개는 근소한 이재명 후보 우세, 3개는 조금 큰 차이로 윤석열 후보 우세랍니다. 이게 이제 각 당의 희망사항이 좀 반영된 거겠죠. 그거를 이제 전에 들으신 얘기죠? 뭐 뭘로 받았습니다. 아, 뭘로 네, 받았습니다. 받았고 흔히 그다음에 카톡에 밭은 이렇게 신뢰해서 접는 게 많은데. 거기보다는 좀 신뢰성이 모르겠는. 있는 이 정보를 생산하는 곳으로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린 거예요. 받았고요. 믿을 만한 밭. 그리고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몇 개 돌렸는데 예. 차이가 아주 미세해졌다.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커도 2, 3% 혹은 3, 4% 이내의 접전인 게 분명하다. 예. 근데 또 이제 좀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관전 포인트 저희가 또 뒤에 준비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보고 죄송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를 보면 무능한 윤 후보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 요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속적인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의 컨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족한 사람, 예. 무능력한 사람. 그러니까 초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추어라고 그러고. 지속적으로 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국정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예. 라고 계속 규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정부패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엔 저번에 얘기했듯이 확정적 중범죄자다. 예. 그런 인식을 갖고 저런 범죄자의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식의 프레임에 가두려는 거죠. 나쁜 사람 프레임에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가두려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부족한 사람 프레임, 무능력한 사람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께서 어느 프레임에 손을 들어줄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심상정 후보께서는 그래도 비주류, 주류, 변방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 거 보면 이번에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통해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의 존재감, 예.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머슴 얘기를 했어요. 머리가 좀 나쁘고 뭘 잘 몰라도 자나깨나 주인 잘 모실 생각만 하면 잘 모실 수 있다. 셀프 디스입니까? 이게 보니까는 자기 그 고백. 무능 프레임을 인정하는 이 메시지예요. 나 무능한 건 맞는데 예. 그래도 국민들한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깨끗하다. 근데 과연 그 국민들이 그런 후보를 좋아할까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그 유능함을 강조하지만 예. 정직하거나 깨끗하다는 말을 스스로 못 해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상대를 공격하는 프레임에 대해서 각각 어느 정도 인정하고 예. 다만 자기가 공격하는 프레임에 대해서만 강조점을 두는 본인의 장점을 네, 내세우는 이런 어떤 메시지 방법들을 양 후보가 구사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보면 이제 민주당이 조금 무능한데 도덕적으로 우위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예전에 뭐 국민의힘 측이 그러니까 좀 유능한데 부패했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좀 바뀌었네요. 바뀌었는데 그 유능 무능으로 이재명 후보는 프레임을 잡았고 윤석열 후보는 이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 그 반면에 본인은 조금 뭐 경험은 없고 아는 건 없어도 우직한 사람 뭐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자신을 공격하는 대목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예. 그런 프레임이고 그와 이제 심상정 후보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어떤 이 정치 교체 예. 내지는 진정한 개혁은 어쨌든 비주류 시민들이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이 정치의 주인으로 등장할 수 있어야 그게 개혁이고 그게 변화다. 그러면서 이제 소신에 투표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여서 거기는 조금 이제 독립된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유능하지만 뭔가 좀 정직하지 않고 예. 그다음에 뭔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이런 후보를 선택하는 게 나을지 국정 경험도 없고 뭐 TV 토론을 통해서 보니까 국정을 잘 운영할 것 같지도 않은데 예. 그나마 어쨌든 거하게 맞서서 검사로서 어쨌든 부패 척결에 나섰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근데 그런 후보를 선택해야 될지 이 사이에서 저는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명분과 실리의 문제인데 오랫동안 인간들의 고민 아니었겠습니까? 명분과 실리의 문제는 이른바 예속 논쟁부터 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각 후보들이 상대방을 보면서 안심하는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상대방 후보라서 다행이다. 예. 이재명 후보는 상대가 윤석열 후보라서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좀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내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예. 그렇게 선거운동하는 후보도 있잖아요. 제가 정책과 박원석 미래, 단장님이 정책과 미래. 세계하는. 심상정 후보 말씀이시죠. 박원석 단장님이 다음번 같은 패널이 아니면은 안 나오시면 제가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할 건 하겠습니다. 근데 아니,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못 하겠어요. 아니 CCBB가 정확한 네. 심지어 윤석열 보수를 지지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엑스파일을 처음 공개했던 장성철 교수님이 네. 앞에 있는 패널이라고 그렇게 뭐 두려워서 할 말 못할 말 할 말 못할 말 아까 좀 못할 이렇게 말은 못하겠구나. 그래 예. 협박을 좀 하시더라고요. 비판하려고 했더니 그런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보다 박원석 공보단장님을 더 두려워하는 네, 장성철 집도 교수님의 가까워가지고. 집도 가깝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지지층을 결집하는 호수였습니다. 두세 표 차이 결판이 난다. 또 윤석열 후보는 지금 여소야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여소야대 전국을 언급하는 듯하면서 뭐 탄핵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표로 결판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남들에게 외부에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변을 설득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되는 저 이재명을 선택해 주시면 평화로운 나라로 성장하는 사회로 더 공정하고 희망 넘치는 미래로 확실하게 보답드리겠다는 약속으로 이 민주당 사람들은 국민들의 지지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180석을 가지고 제대로 정부를 운영할 수 없게 방해를 하거나 심지어는 우리 당의 이탈자들을 모아 저를 탄핵을 칠 수도 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저는 하라면 하라 이겁니다. 예, 윤석열 후보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앞서 이제 박원석 단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꽤 앞서간다라고 얘기하는데 표현이 좀 거칠긴 해요. 이제 탄핵 관련도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그래서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한테 좀 부족한 면모가 예, 저 사람한테 국정을 맡겨도 될까? 이제 이런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어떤 근데 불안감. 이제 그렇죠. 마지막 유세에서 그런 걸 좀 불식시키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유세를 하는 게 만약 앞서가고 있다면 앞서가는 후보로서의 맞는 그런 메시지인데 시종일관 네거티브예요. 특히 네거티브가 강화됐습니다. 여론조사 공표기간 금지 이후에 이 지지층 결집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인 건 알겠는데 예. 저렇게 마지막까지 네거티브를 하나? 이런 부정적인 인상을 부동층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어서 사실 선거 막판에 네거티브는 그다지 그렇게 적절치 않고 선거 전략상으로도 별로 그렇게 권하지 않는 방법인데 왜 저렇게 네거티브를 할까? 뭔가 쫓기나 보다. 네, 이런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쫓기는 게 아니라 저는 윤석열 스타일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침없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얘기하는 것. 못 말리는 성렬이 형. 이 전략은 선택을 아니고 전 전략이 아닌 것 같아요. 전략은 아니거나 또는 못하거나 그리고 또 대신 못 이제 스타일이 말리는 그렇다. 거죠. 엇박크 스타일로. 참모들이 못 말리는 것 같아요. 예.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본인 스타일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태로워 보여요. 여러 단어 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주는 뉘앙스, 의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저는 막 나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지금 네.
윤 후보가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혹시 막 나가실까봐. 예. 유세는요. 유세장에서 하는 본인의 얘기는요. 예. 전체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던져야 해요. 거기에 모인 소수의 지지자들 환호에 취해서 그 사람들의 감정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건 대선 후보답지가 않아요. 만일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만일 되더라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분들과 그 소통하면서 이렇게 다듬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세는요. 자기 감정의 배설구가 아닙니다. 본인의 생각과 우리 당과 우리 진영이 대권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한 메시지를 국민들께 설득하는 자리인데 이런 식의 탄핵 하라면 해라 이런 말까지 하시는 것은 좀 너무 나갔다. 이건 좀 제가 봐도 참모들이- 너무 나가지 않았나. 참모들이 상당히 전전긍긍할 것 아니 같다. 저거를 난 제어 못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유세 경험이든 이 메시지 경험이 없는 후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당이나 선대본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야 됩니다. 예. 근데 만약 이게 당이나 선본의 전략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저렇게 하고 있다면은 저거는 지금 저런 메시지로 스스로의 표를 깎아먹고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보고요. 가뜩이나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 혹은 뭐 정치 보복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했어요. 예. 근데 지금 그 내놓는 메시지들을 보면은 저 사람 되면 진짜 정치 보복 할 것 같다. 뭐 박살내겠다 거의 이런 기조로 지금 저 유세를 어떻게 하고 해요? 있는데 정치 보고 하면 저게 과연 왜 어떤 나를 도움이 손을 될까? 가르치냐고 이렇게. 네, 어떤 도움이 될까? 손 모양이 지금 이거 봐 지금 예. 나를 가르치고 있어. 굉장히 지금 장성철 교수님이 약간 굉장히 긴장하고 우려스럽고요. 있어요. 그 어퍼컷 세레모니도 와이파이로 대응하세요. 와이파이. 어퍼컷 세레모니도 처음에는 뭐 힘내자, 뭐 화이팅하자 이런 류의 그 모습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정말 때리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 당에서 만약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자제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힘을 조심해야 되고 비판에 늘 겸손해야 되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하라면 해라 이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가 다 방어해주고 나도 대응해줄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싸우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 통합을 하는 자리가 대통령 자리인데 이러한 단어들에서 윤석열 후보의 본인의 기본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을 알 수 있어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장성철 교수 같은 분을 참모로 적극해서 쓰면 훨씬 더 나은 캠페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에서 유세를 시작해서 앞서 파주 모습 봤고요. 지금부터 인천이 예정돼 있는데 이따 인천 유세를 하면 그 장면을 잠깐 보도록 하고요. 윤 후보는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부산 거쳤다가 이제 대구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따 유세 현장 나오면 제가 또 연결해서 잠시 현장을 보도록 하고 오늘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노원, 강북, 그다음에 2시 반 대학로 모습이 있었는데요. 잠깐 그림이 준비되면 저희가 지금 3시 때는 없더라고요. 2시 반에 심상정 후보가 지금 나오는 모습인데요. 고려대 앞에 낮 12시에 있었던 대학가 집중 유세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라이브로 저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만 연결했더니 박원석 후보님이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근데 지금 라이브로는 심상정 후보가 없어요. 지금 확인해 보셔도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없어요. 3시 반에 없고 2시 30분에 고대 앞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젊은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호소하는 심상정 후보의 한양대에서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요? 한양대 앞에서. 한양대 앞에서요. 예. 저희가 받은 일정에는 대학로에서 있고 5시에 2대 앞으로 오늘은 이제 그 고대 일정- 대학로 2대 신촌 아니요, 일정이 잘못 간것 홍대 같습니다. 대학가로 쭉 도시는 일정입니다. 비주류 보니까 이해해 주시죠. 지금 3시부터 예. 한양대 앞에서 아. 2030 프라이드 유세 인스타그램 생중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중에 알겠습니다. 3시도 지났어요. 지금 3시. 이 33분. 지금 일정이 잘못 풀된 것은 공보단장 때문이다. 공보단장이다. 라고 생각. 공보단장이죠.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이제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심상정 후보가 집중을 하는 거군요. 사의를 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잠시 뒤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라이브 현장 그림이 들어오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모습 잠깐 보면요. 어제 안타까운 정말 나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죠. 어떤 유튜버가 망치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머리를 내리쳐서 출혈도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오늘 모습 보는데요. 저렇게 머리에 붕대를 감고 송영길 대표의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세를 재개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적. 그럼요. 지금 선거는 민주주의 꽃인데 그 선거 과정 중에 폭력 사건이 나타났어요. 이게 망치로 이 머리를 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예. 이런 일은 절대로 진영을 가리지 말고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예.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모습이 실시간 그림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모습이고요. 민주당 유세 현장인데요. 인천에서 있는 유세 현장 모습입니다. 송영길 대표 모습 보이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모습 3시 반에 인천 계양에서 있을 예정인데 아직은 단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오늘 일정은 인천 유세가 끝나고 5시에 광명을 갔다가 7시에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유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반에 홍대, 아마 여기가 마지막 유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대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민주당 모습 잠깐 확인했고 이재명 후보는 아직은 단상에 오르지 않은 모습을 확인했었습니다.